앞에서 시장 얘기를 막 뜨겁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시장 얘기를 좀 오프닝을 하면은요. 사실 QE3라는 이 재료 자체는 상당히 중량감이 큰 재료인데 미증시는 1.5%대 상승에 그쳤거든요. 자, 미국은 그동안 미리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그에 비해서 좀 처져 있었습니다. 글쎄, 미국의 다우 지수를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또 코스닥에다 비교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 이머징 마켓에서 한번 키높이 맞추기 차원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오늘 같은 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급진적이지만 2000선에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 근거로 성명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FOMC 성명서는 뭔가 좀 단도직입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달 이 FOMC 성명서를 이렇게 저랑 같이 직접 보신 게 벌써 한 4, 5년째 되시는데요. 보통 앞부분에서 경제 진단에 대해서 막 한 4, 5문단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든지 뭐 면피를 하려고 현실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놓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용 증가가 더디다. 따라서 실업률도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보시는 대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길지가 않습니다. 고용 증가 더디다. 따라서 실업률 여전히 높다. 기업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조금 개선되는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침체 수준이다. 디프레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도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내놓기 위한 전제 조건의 마지막 항목인 물가까지 확 이렇게 눌러놓고 가는 걸 보면 아, 이제 정말 밑에서 뭔가 나오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MBS, 즉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달 4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래 보시면 그 조건은 고용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쭉. 근데 그 금액이 좀 작지 않나요? 지난 QE2가 6천억 달러였는데 월 400억 달러면은 4, 1은 4, 4, 5, 20 해서 15개월을 계속 이게 끌고 나가야 QE2랑 똑같은데 과연 이게 1년 3개월이나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한 3개 정도 더 붙고 있습니다. 기존 만기 채권 재매입은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또한 가지고 있는 MBS 채권이 만기돼서 돌아오는 자금을 그대로 MBS에 재투자하겠다. 지난번에 ECB처럼 채권을 매입하되 스테릴라이즈, 그러니까 불태화로 시중의 유동성 일부는 걷어들이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장에다가 그대로 다 풀어놓겠다는 의지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대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계속 이런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또 진짜 강력한 플러스 알파 하나가 뭐냐면은요. 현행 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죠.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금리를 보시는 대로 이 표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추가 연장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의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 1차적인 반응은 일단 뭔가 좀 굵직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제 느낌이 좀 오고 있죠. 시장의 반응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조금 이게 화면이 장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국 투자 전문지의 기사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월 한도는 있지만 기한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조치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강력한 이런 무기 같은 게 이번에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타임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연준의 의지는 실업률 하락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좀 든든하다. 이런 약속을 해줬다는 게 믿음직스럽다라는 평가고요. 여기에는 올 GDP 성장 전망을 하향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서의 의미도 들어있고 대신에 연준 임원들은 내년부터는 미 경제 성장은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어떻게든지 현 침체 국면을 무난하게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지 생각보다 이렇게 뭐 미 경제의 병세가 심각하다 이런 극단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CNBC에서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무기한 양적 완화 발표한 연준은 결국 서민 경제와 실물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주택 시장을 부양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낮춰줘서 누구나 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 내에서 일반 이 시민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주택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대환 대출, 즉 한도는 더 많이 나오고 금리는 낮은 그런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반복하면서 매번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분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의 재창출을 통해서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이렇게 미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는 결국 미 기업 실적 증가 그리고 채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꾀한다는 것이죠.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미국 역사상 지난 이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주택시장을 띄워서 경기 부양했다가 결국 부동산 버블 터지면서 다시 침체를 맞게 된 진짜 반복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버블 형성에 연준이 또 한 번 시동을 건 셈이죠. 근데 뭐 구간이 명관이라고 이런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서 경기에 버블을 만들고 선순환을 꾀한다는 이 방책 자체는 틀림없이 뭐 특효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검증이 많이 됐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지 전문가 학계 의견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미 재무부 소속 경제학자 출신이면서 연준 정책 분석 전문 경제학 박사 팀 듀이 컬럼에서요. 오늘 연준 발표에 이번에 금액이 명시가 안 됐다는 점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연준은 형식보다는 실효성에 역점을 두고 일정 수준까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차단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결국 효과가 더 크다라는 주장입니다. 금액을 표시한 것보다요. 하지만 연준이 QE3를 종료하게 될 조건에 대해서는 GDP 성장률보다는 에반스 룰을 따를 것이라는데요. 이 에반스 룰이 뭐냐면은 실업률 7% 그리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3%를 상한선으로 하는 이런 이 기준인데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목표치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다음 시장 전문가 의견입니다. BTIG 증권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QE3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요소는 바로 고용지표가 될 것이다. 사실 이번 QE3 발표에 지난 8월 고용지표 부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매번 이 고용지표 나올 때마다 이 QE3 종료 가능성은 업앤다운, 즉 시장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매번 불확실성이 닥칠 것이다. 하여튼 확실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지만 미 경제 성장과 고용 강화에는 일정 수준 이런 표현 쓰면서 어쨌든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자체는 앞서 기대했던 그 어느 것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었으면 분명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시장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이 전합니다.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무조건 이거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번 무기한 QE3 발표에 대해서 미 증시가 화답했다는 마감 브리핑. 이번에 연준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 뭐 이미 월가에 퍼져 있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결과물을 딱 보자마자 투자자들은 1차적인 반응은 화답, 그리고 잠시 후 잠깐 생각이 이제 연준이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하는 거 보니까 실물 경제에 뭔가 연준이 공식적인 심려가 깊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작용이죠. 우리가 뭐 흔히 드라마에서 갑자기 배우자가 너무 잘해주거나 아니면 깜짝 선물을 주면은 처음엔 좋아하다가 결국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뭐 이런 반응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월가에서도 잠깐 후 고민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그걸 심리적 반작용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미 증시의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1.5%대의 무난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와 뭐 전문가들 비롯해서 모두 QE3가 만약에 나온다, 게다가 무제한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진짜 다우 한 300포인트는 뭐 선반영을 다 감수하더라도 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키 맞추기에 따라서 코스피가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보시는 대로 미 증시 상승폭보다 훨씬 큰 2배가량 큰 2.76% 올랐고요. 보시는 이 지수 수준으로는 지난 4월 말 수준, 그러니까 2000포인트 언더오버, 이 정도의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MSCI 한국지수는 사실 지난 삼성전자 소송에 지면서 약간 레벨 다운 되긴 했기 때문에 보통 62, 2000이라는 거는 약간 좀 수정을 해서요. 이 정도면 오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투심은 코스피가 2000선까지 바짝 다가갈 수 있는데 베팅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